2개월이요? 2개월을 제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요? 아니, 왜요? 북한댁은 그 2개월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잘 이겨냈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시죠? 우리 구독자님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세요. 제가 저번 그 국정원 영상을 올렸었는데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아쉬운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 남편도 현역 군인이고 제가 또 현역 군인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사 과정이라던가 뭐 국정원에 가는 절차 이런 거는 조사 과정 다 생략을 했어요. 네, 그런 걸 이제 영상으로 올려서 유튜브에다 올리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략한 거고요. 네, 또 군인 가족이라서 예민한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생략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정중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정원에 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어휴, 고향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정반대였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가기 전까지는 탈북민들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동화되고, 네. 그리고 정서와 뭐 이런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여기에 그냥 비슷하게 살던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딱 갔는데 너무 이질감이 큰 거예요. 탈북민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일대일로 만나는 것과 집단적으로 있을 때 만나는 거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게 소리예요. 악센트가 되게 높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악센트 그 데시벨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300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500이에요. 기본적으로 악센트가 되게 높아요. 그 고음이에요. 그런 고음의 소리에 또 그 탈북민들이 하는 특유의 그 사투리, 네. 그 사투리를 막 하니까 제가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대화하는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정서, 생활 패턴 이런 행동들이 너무 저하고 다르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혼란이 오면서 그렇게 제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막 그렇게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분들하고 제가 또 이제 이렇게 뭔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유가 없었어요. 조사받고 또 들어가고 조사받고 이렇게 반복되니까 그렇게 힘든 국정원의 생활에선 오히려 탈북민들 도움을 받았어요. 고향 사람들이 제가 힘들어하니까 와서 같이 이야기도 먼저 건네주고 그리고 또 같이 활동도 해주고 이렇게 했던 거죠. 네, 같은 방에 있는 그 사람들이랑 같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힘든 상태에서 제가 이제 하나원을 또 가야 된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가서 행정 업무만 보고 금방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한 가닥 희망을 안고 국정원에서 하나원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은 거예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하나원 건물이 점점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도착했을 때는 11시 반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하나원 건물이 점점 보이고 있는데 아니 이게 국정원 건물하고 하나원 건물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국정원 건물은 처음에 갔을 땐 정말 무섭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오히려 따뜻하고 분위기도 화사하고 이랬는데 하나원 건물은 너무 어둡고 또 경찰들까지 서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버스 타고 같이 갔던 그 일행들 중에서 그 탈북민이 일어서가지고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하나원 맞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감옥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국정원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여기서 진짜 이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정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니까 여기가 훨씬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러면서 안심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똑같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했던 게 저희는 이제 그런 것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 불안한 상황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막 벌렁벌렁 하는 거죠. 그런 건물만 봐도. 그리고 또 경찰까지 지키고 있으면 더 무섭잖아요. 근데 그 경찰분들도 거기에 있는 탈북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키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딱 도착을 하면은
짐을 풀기 전에 일단 강당에서 다 이렇게 교육 같은 거를 들어요. 예, 그 교육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생활 준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먼저 듣거든요.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행정 업무 처리를 하고 나가야 된다 이 생각에 일단 그런 게 다 끝난 다음에 바로 생활반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제가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거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빨리 나가면 좋겠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2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개월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2개월 동안 제가 여기서 교육생으로 교육과정을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원 그 생활이 제가 생활했던 것보다도 더 부족한 교육들인데 저한테는 전혀 맞지 않는 교육인데 왜 그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아니 그냥 밖에 나가서 집에서 기다리면 안 되나요?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 들어오면 교육생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밟아야 된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3개월을 받지만 저는 이제 살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2개월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료증도 없어요. 3개월 다 맞춰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네.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몸도 힘든데 마음도 막 힘들고 이런데 교육까지 받아야 된다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이제 너무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일단 여기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선생님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여기서 당분간 있는 동안 방이라도 따로 쓰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지금 방이 당장 없으니까 그러면 좀 기다리실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기다리려고 방에 갔죠. 저희가 처음을 방에 배정할 때는 저희 같은 기수끼리 이렇게 방을 배정하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비슷한 또래끼리 방에다가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줘요. 근데 저희 기수가 정말 사람이 많았어요. 저희 기수가 100명이 넘었어요. 124명인가? 그 정도 됐거든요. 네. 저희 기수가 가장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원에 저희 기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기수, 2개 기수가 더 있어가지고 3개 기수가 같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거의 300명 정도가 되는데 네. 그렇게 정말 거기는 말 그대로 작은 북한인 거예요. 그 속에 제가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방으로 딱 왔는데 같은 동기들이 지금은 이제 연락을 잘 해요. 근데 그때는 그 동기들하고 말도 못했고 인사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리고 동기들은 가자마자 막 방에다 짐을 막 풀어놓고 그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살아야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짐도 안 풀어놓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야 나 여기서 2개월을 있어야 된대. 그것도 교육받으면서 있어야 된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거기서 교육까지 받아야 된다고? 아휴, 그래? 2개월이나? 그래. 근데 그냥 자기만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교육 잘 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야? 내가 그 2개월이라는 시간이 뭐 좋다는 거야? 왜 이렇게 좋게 들리지? 그랬더니 아니야. 자기만의 시간이라 생각하면 되지. 거기서 잘 받고 와. 알았지? 이러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제가 없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은. 네. 그렇게 이제 전화를 하고 다시 기숙사로 돌아와서 제가 어떻게 지내야 되나?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지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 부리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이게 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힘든 과정을 다 혼자서 잘 적응을 했으면서 갑자기 고향 사람들 만났다고 이렇게 적응 못하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봤자 다 고향 사람들인데 나 왜 이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 부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서 좀 살았으니까 분명히 여기도 할 일이 있을 거야.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이제 다시 선생님께 상담 드리러 갔어요. 선생님 제가 그냥 같은 동기들하고 같이 사용을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잘 이겨내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정말요?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대신 선생님 제가
저 부탁이 있는데요. 여기서 뭔가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독서를 좋아하고 또 책에 관련돼서 아는 게 많으니까 제가 도서관 도우미를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 우리 기수에서 이제 도서관 도우미 곧 뽑을 건데 그거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선생님 제가 도서관 도우미 보고 제가 고향 사람들한테 책도 추천해주고 하고 싶으니까 좀 꼭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겠어요 하는데 그 기수 때 제가 이제 도서관 도우미를 한 달을 한 거예요. 정말 이게 생각을 딱 바꾸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도우미를 딱 하기 시작했는데 도서관 도우미를 하니까 이제 탈북민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떤 책이 좋은 거예요? 뭐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네, 그런데 이제 그때 탈북민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책이 혜민스님 책이었어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그 책이 가장 인기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책을 이제 추천해주면서, 탈북민들한테는 위로가 될 만한 책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줬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 살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관련된 책을 좀 이렇게, 주려고 했었는데, 그 정착 과정에 대한 그런 사례가 있는 책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북한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것만 있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 와서 산 분들도 분명 많은데 그렇게 많은 기수들이 나갔잖아요. 근데 그 분들이 겪었던 그런 정착 과정 관련된 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좀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빨리 책을 써야 되겠다. 그런 책을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더 책을 빨리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제가 쓴 책이 지금은 하나원의 그 도서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때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도서관 도우미를 하면서, 그때부터 탈북민들이 제가 이제 한국말을 하는 거를 듣게 된 거잖아요. 제가 그 이제 하나원에서 유일하게 북한말을 못하는 탈북민이었어요. 한국말만 하는 탈북민. 그래서 저한테 그때부터 정말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의 지역이 어느 지역이 더 살기 좋은지, 또 직장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물가라든가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뭔가 이렇게 필요한 걸 많이 물어봤죠. 그리고 그 중에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언니, 한국 사람들은 탈북민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탈북민도 있었고, 그리고 언니처럼 한국말을 하려면 얼마나 오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연습해야 돼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탈북민들도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는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제가 그냥 해줄 수 있는 말은, 이 사회에 잘 정착하려면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하고 한국 분들하고 잘 지내는 게 가장 정착을 잘 하는 방법이다. 그분들하고 잘 지내면서 살아야 여기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실제로도 여기 한국에 와서 살려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정착하려면 당연히 여기 분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항상 이렇게 잘 어울리면서 살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한국말만 하는 탈북민이 돼버린 거잖아요. 인기가 꽤 많았죠. 옷 입는 거며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고, 화장품 관련된 것도 제가 알려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알려주고, 세탁기 사용하는 방법, 그런 것도 다 이제 생활할 때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선생님들은 교육할 때만 같이 있었지만, 저는 그 탈북민들하고 같이 생활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물어본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알려줄 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았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정말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원에서 정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그런 점이 많았는가 하면 또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그 하나원에서 교육과정 중에 제일 가장 긴 교육이 외래어 시간이거든요. 그 교육과정 중에 외래어 시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 게 싫어서 외래어를 사용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가서 외래어를 배운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 외래어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건설적이지 못한 시간인 거예요. 그렇다고 외래어를 더 배울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또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그 외래어를 가르치는 선생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만저만 해서 이 앞에 앉아서 교육을 받는 건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뒤에서 외래어가 아닌 다른 공부를 좀 해도 되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해도 돼요. 방해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앉아가지고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외래어를 가르칠 때
북한 말과 외래어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뭐가 외래어 이런 거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북한어를 배웠어요. 제가 살 때와 또 지금의 북한의 그 언어가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많이 새로 생겨난 언어들이 많은 거예요. 무슨 뭐 도너츠도 가락지 빵이라고 그러고, 제가 살 때 도너츠라는 게 없었거든요. 가락지 빵이 없었어요. 그러고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얼음 보숭이, 제가 살던 곳에서는 얼음 보숭이라고 안 했거든요. 얼음 과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얼음 보숭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어쨌든 오히려 거꾸로 저는 네, 북한어를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컴퓨터 시간에도 여기서 컴퓨터를 다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초, 중, 급반까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급반에 가가지고, 고급반에서도 다 배울 게 없었지만, 거기서 그냥 이제 제가 이제 했던 걸 또 다시 연습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렇게 교육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저희한테는 좀 되게 애매하고 좀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가장 좋았던 시간은 운동하는 시간,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주부로 오래 살다 보니까 아침에 아이들을 챙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침 운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시간을 딱 설정해 놓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운동 막 하고, 그리고 아침밥 먹으러 갈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부일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니까 또 밥 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하루 세끼 꼬박꼬박 다 챙겨 먹으니까 살이 찌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빠졌던 살이 하나원에서는 찐 거예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제 그때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이렇게 배식할 때 밥을 받잖아요. 그럼 그 배식하시는 분 중에 남자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이렇게 탈북민들과 같이 북한말로 이렇게 막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농담을 하시는데, 저한테도 이제 그날은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김 압니까? 김 맛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저도 같이 이제 북한말 받아 이렇게 치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김 잘 알아요. 김 참 맛있죠. 이렇게 했더니 뭐요? 한국말 하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이 언니는 한국에서 오래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이제 빵 터졌죠. 그리고 이제 그 컴퓨터 시간에도 컴퓨터를 막 가르치고 있는데, 그 컴퓨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에게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제 머리를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렇게 긴 머리를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모르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또, 아는데요? 막 이렇게 말하기도 너무 길고 이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이거 머리를 2개월 전에 하고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떡해요? 살다가 들어온 사람이 이랬더니, 그래요? 옆에서 이제 또 같이 막 컴퓨터 하던 동기가, 한국에서 오래 살다 들어와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뭘 다 하고 왔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때도 또 막 웃었죠.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더니, 슉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교육받는 과정에는 직업교육 과정도 있었거든요. 그 직업교육 과정은 딱 한 번 받는 거였는데, 그게 회사에 나갔을 때, 우리가 취직을 했을 때 상사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화를 받았을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직장 내 그런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상황극으로 보여주면서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딱 한 번 하는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그 상황극을 보여주고, 이렇게 저희가 기수의 팀별로 다 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서 각자 그 상황극을 다시 연출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상황극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탈북민들이 연습을 해본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다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놀라셨어요. 직업교육 과정을 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선생님을 제가 나중에 밖에서 만났는데, 우연찮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유튜브로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때 정말 놀랐다고. 탈북민들이 어떻게 연습을 많이 하고 가는 우리보다도 그렇게 저 잘했는지 저기 좀 놀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희는 그런 상황극에 되게 익숙해요. 왜냐하면요, 북한에서 저희가 이제 김 부자들을 찬양하는 충성의 노래 모임이라는 것도 자주 했었고, 그리고 예술선전 활동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기도 잘 다루고, 그리고 이제 노래도 하고,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노출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상황극 같은 것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익숙한 거죠. 그런 상황극을 하는 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탈북민들이 그쪽에서 나쁘게 사용했던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활총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무조건 말을 해야 됐었거든요. 말을 안 하면 안 돼요. 특히 생활총화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안 하면 끝나지가 않아요. 뭐라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대신 남이 말을 듣는 것보다는 자기 말을 하는 거에 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더 잘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 말을 잘하는 것 정도가 좀 더 센스 있게 아니면 조리 있게 하냐, 그 차이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이렇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들은 절대 쉽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 대신 바뀌지는 않지만 여기에서 생활할 때 나에게 맞는 그런 것을 강점으로 살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글쓰기라든가 말하기라든가 이런 거를 여기 문화에 맞게 같이 이제 강점으로 만들어 나간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동기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면서 교육도 받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이제 아파트를 배정받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파트 배정받기 전에 또 많이 물어보죠. 어느 지역이 더 좋아요? 언니는 살아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최전방에서만 쭉 살았던 사람이 어느 지역이 좋은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다 이야기해 주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딱 그 한마디만 했어요. 내가 잘 정착해서 어울려 사는 그것이 좋은 곳이다. 내 마음이 안착되면 그것이 천국이지, 고향이고 좋은 곳이지 어디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네. 그래 언니 맞아. 적응 잘해서 살면 그것이 고향이고 천국이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집을 받기 전에 더 중요한 거를 받아야 돼요. 집을 배정받기 전에 그게 없으면 집을 배정받지도 못하고 정착금도 못 받거든요. 그게 결정문이라는 건데, 그 결정문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역시도 이번에도 다른 탈북민들하고는 다른 결정문을 받아요. 그 결정문은 과연 뭘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북한댁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